중학교 2학년 물질의 특성, 지필평가 대비 정리입니다. 오늘 정리할 내용은 수물질과 혼합물, 그리고 물질의 특성, 밀도입니다. 학습 목표는 100점 맞는 것이 목표입니다. 수물질과 혼합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물질이란 한 종류의 물질로만 이루어진 순수한 물질, 한 종류로만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여기에는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것과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 있는데,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것 중에 대표적으로 구리, 다이아몬드, 철 등이 있어요. 얘네들은 원소가 한 개예요. 한 개. 한 개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순수한 물질을 우리는 호돈소 물질이라고 합니다.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물 같은 경우를 보면 H2O예요. 수소랑 산소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CO2, 탄소랑 산소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건 화합물,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거 호돈소 물질, 합쳐서 수물질이라고 불러요. 수물질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혼합물입니다. 두 종류 이상의 수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로 성분 물질의 각각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다. 즉 설탕물은 설탕과 물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A랑 B랑 섞였을 때 A하고 B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섞여 있는 걸 혼합물이라고 부르고, 여기에는 깔끔하고 깨끗하게 섞여 있는 균일 혼합물, 지저분하게 섞여 있는 불균일 혼합물이 있어요. 설탕물처럼 깔끔하게 설탕이 녹아있는 걸 균일 혼합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물질의 특성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특성이란 양에 관계없이 그 물질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 100g, 물 50g. 양이 다르죠. 하지만 물이라고 하는 고유한 성질은 일정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양에 상관없이 일정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물질의 특성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 단원에서 중점적으로 배우는 거는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얘는 세 개 합쳐서 배우고, 밀도, 용해도를 배웁니다. 따라서 물질의 특성이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같은 물질에서는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고, 혼합물로부터 순물질을 분리할 수 있다. 자, 혼합물로부터 순물질 분리하는 거. 여기서 배우는 게 혼합물의 분리죠. 혼합물의 분리에서 밀도 차이, 재결정, 증류, 크로마토그래피 등을 배웠습니다. 자, 마무리 체크입니다. 마무리 체크입니다. 물질의 구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찾아라. 모든 순물질은 한 종류로만 이루어져 있다? 아니죠. 두 종류 이상의 원소도 있죠. X. 구리, 이산화탄소는 순물질이고, 식초, 우유, 공기는 혼합물이다. 맞아요.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물질의 특성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물질의 특성, 단원에 순물질, 혼합물, 물질의 특성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물질의 특성 중에서 중요한 밀도를 다루겠습니다. 자, 밀도란 무엇이냐? 단위 부피당 질량이에요. 단위 부피당 질량. 자, 밀도를 배우기 전에 요거 좀 볼게요. 부피가 같은 스티로폼 공과 쇠공을 물에 넣거나 질량이 같은 스티로폼 공과 쇠공을 물에 넣어도 항상 스티로폼이 물에 뜨고 쇠공은 가라앉는다. 즉 물에 뜨고 가라앉는 걸 부피랑 질량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질량과 부피를 모두 사용한 밀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 안에 얼마나 많은 질량이 뭉쳐있느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밀도란 단위 부피당 질량으로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그 단위는 킬로그램, 세제곱미터 이렇게 씁니다. 일정한 기압 온도에서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고 물질마다 고형값을 나타난다. 밀도는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다. 두 물질의 부피가 같을 때 질량이 클수록, 즉 분자가 클수록 밀도가 크다. 맞아요. 두 물질의 질량이 같으면 부피, 분모가 작을수록 밀도가 크다. 맞고요. 자, 밀도를 비교를 할 때 어떻게 비교하냐? 밀도가 다른 두 물질을 물에다가 넣어봅니다. 그럼 밀도가 큰 물질은 밀도가 다 작은 물질보다 물속에 더 많이 가라앉을 거예요. 만약에 이 두 물질이 물보다 밀도가 크다고 한다면, 또는 얘네 둘을 직접 섞어봐도 돼요. 그럼 밀도가 큰 놈이 아래쪽으로, 작은 놈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고 작은 물질은 위로 뜬다. 예를 들면 알루미늄하고 물을 비교해보면 알루미늄이 물보다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알루미늄 놓아두면 어떻게 돼요? 알루미늄이 가라앉죠. 또는 물에다가 구리 집어넣으면 가라앉죠. 또 물에다가 철 넣으면 가라앉잖아요. 이렇게 물에다가 넣어보고서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밀도와 물에 뜨고 가라앉는 현상. 자, 밀도가 스티로폼, 물, 쇠공순이죠. 물이 스티로폼 공보다 밀도가 크니까 스티로폼 공은 물 위에 뜹니다. 밀도가 작아서. 하지만 쇠공은 물보다 밀도가 크니까 가라앉는 거예요. 이렇게 물속에 뜨고 가라앉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는 밀도 개념이었습니다. 자, 이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혼합물을 분리하는 것을 배웠죠, 우리가. 자, 이러한 밀도는 순물질의 경우에는 일정합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혼합물은 A랑 B랑 섞을 때 A랑 B랑 섞는 비율을 달리하면 밀도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물에 달걀을 넣으면 가라앉지만 물에 소금을 계속 녹이면 소금물의 밀도가 증가하므로 달걀이 떠오른다. 따라서 물과 소금의 비율에 따라서 소금물의 밀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해요. 달라질 수 있다. 혼합 순물질은 일정하다입니다. 자, 이렇게 밀도 개념까지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